안녕하세요. 썰람입니다. 오늘은 싸이월드, 네이트온의 몰락, 카카오톡은 어떻게 1위가 되었나?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토리, 일촌, 메신저 쪽지 이와 같은 단어들을 아직도 기억을 하시나요? 2000년대 우리 일상의 소통을 지배했던 서비스들이죠. 싸이월드, 네이트온, 그리고 세이클럽에 관한 키워드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추억의 이름이 됐죠. 한때 우리 생활의 전부였던 이 서비스들은 갑자기 왜, 그리고 어떻게 사라지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카카오톡은 어떤 전략으로 차지하게 됐을까요? 오늘은 PC통신 시대의 거인들이 몰락하고 모바일 시대의 절대 강자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 PC가 세상의 중심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온라인 소통 시장은 세 개의 거대한 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문을 연 것은 1999년의 세이클럽입니다. 국내 최초로 아바타라는 개념을 도입한 채팅 서비스로 가상의 캐릭터를 꾸미는 재미로 10대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음악방송, 동호회 등 다양한 채팅방은 물론이고 하늘사랑 같은 채팅방으로 성인들까지 끌어들이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또 다른 나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혁신이었죠. 그리고 2002년 대한민국 메신저 시장의 판도를 바꾼 네이트온이 등장합니다. 당시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MSN 메신저를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싸이월드와의 연동에 있는데요. 국민 SNS였던 싸이월드 일촌이 접속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대화를 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용량 파일 전송 기능, 그리고 PC에서 문자를 보내는 기능, 대학생과 직장인들에게는 필수 서비스가 됐죠. 이 시대의 정점에는 싸이월드가 있었습니다. 미니홈피라는 나만의 온라인 공간에 BGM을 깔고 스킨을 바꾸고 미니미를 꾸미는 재미에 모두가 빠져들었습니다. 가입자 3,200만 명을 달성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민 SNS가 됐죠. 일촌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파도 타기를 통해서 친구의 친구를 탐험하는 좀 독특한 소셜 네트워크의 방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가상화폐, 도토리였죠. 그야말로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했던 거인들은 왜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사용자 경험의 격차에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용자 경험의 작은 차이가 시장의 판도를 결정한다는 말처럼 시대의 변화를 읽고 사용자가 원하는 본질에 집중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린 겁니다. 2010년 등장한 카카오톡은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복잡한 기능 대신에 모바일 사용자가 원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에만 집중했습니다. 쉬운 가입, 복잡한 정보 입력 없이 전화번호 인증 하나면 끝났습니다. 자동 친구 추가, 따로 아이디를 묻고 등록할 필요 없이 내 스마트폰 주소록이 곧 친구 목록이 됐습니다. 직관적인 사용법, 앱을 켜면 다른 어떤 부가 기능도 아닌 바로 채팅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이 단순함이야말로 카카오톡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하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좋은 제품만으로는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자해라는 말이 카톡해라는 말로 바뀌기까지 카카오톡은 어떻게 사람들의 습관을 바꿔놨을까요? 성공의 핵심은 역설적이게도 마케팅 비용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품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 그 자체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료라는 가치 제한입니다. 당시 건당 20원씩 하던 SMS 문자 요금에 부담을 느끼던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 포인트였죠. 둘째, 주소록 자동 동기화를 통한 바이럴 루프입니다. 내가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누가 이미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지 저절로 목록에 나타났죠. 내 친구들이 이미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결국 최고의 영업이 된 겁니다. 이에 더해서 기능적 만족을 넘어서 카카오는 카카오 프렌즈를 통해서 감성으로 사용자들에게 다가갔죠. 라이언이나 어피치 같은 캐릭터들은 단순한 이모티콘을 넘어서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IP 산업으로 성장을 했고 건조한 디지털 대화에 풍부한 감정을 불어넣었습니다. 기술로 만든 도구에 친근함이라는 생명력을 부여하면서 카카오톡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2009년 아이폰의 국내 출시는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혁명의 파도 앞에서 기업들의 기술 변화 대응력은 생존과 도태를 갈라놨습니다.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의 화려한 PC 웹 화면을 만들었던 플래시, 이 모바일 시대에 이르는 무거운 족쇄가 됐습니다. PC에 최적화된 이 기술들은 터치 인터페이스나 실시간 푸시 알림과 같은 모바일의 핵심 기능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의 발목을 잡는 기술의 함정에 빠진 거죠. 반면 카카오톡은 처음부터 모바일 환경에서 태어난 이른바 모바일 네이티브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푸시 알림이었는데 앱을 꺼놓아도 메시지가 오면 화면에 바로 알려주는 이 기능은 실시간 소통 경험을 완성했습니다. 또 운영체제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네이티브 웹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기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소통하는 방식 자체도 점점 변하고는 있었습니다. 과거에 느리고 꾸밈 많은 전시형 소통에서 점점 빠르고 간결한 목적형 소통으로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는 온라인상의 나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방문자 수와 일촌평, 방명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식은 사용자들에게 끊임없이 미니홈피를 관리해야 한다는 관리의 피로감을 안겨줬죠. 그날의 투데이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사적인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1대1 채팅과 소그룹 채팅방을 프라이빗한 소통 공간을 제공했고 꾸밀 필요 없이 즉시 생각을 전달하는 효율성을 지향했습니다. 나아가 선물하기, 송금하기와 같은 실용적인 기능을 추가하면서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됐죠. 이러한 지점에서 요즘 카카오가 초심을 잃었다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패를 결정한 것은 결국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였는데요. 싸이월드는 갇힌 정원 모델의 한계를 너무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도토리라는 단일 수익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고 모든 수익 활동은 반드시 미니홈피 내부에서만 이루어졌죠. 결국 사용자가 미니홈피를 떠나자 수익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서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모든 서비스로 통하는 하나의 관문으로 삼아서 개방형 생태계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메신저를 기반으로 게임, 쇼핑, 금융, 모빌리티 등 일상의 모든 영역으로 서비스를 무한히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서비스가 흔들리더라도 다른 서비스들이 받쳐주는 다각화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카카오톡의 성공은 모바일 중심의 직관적 UX, 핵심 기능에 기반한 바이럴 마케팅, 기술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사적 소통에 대한 니즈 충족,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개방형 생태계 전략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시대 역시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와 같은 쇼폼 콘텐츠가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글로벌 플랫폼들의 공세도 굉장히 거셉니다. 어쩌면 메타버스나 AI 기반의 완전한 새로운 소통 방식이 나타나서 다음 시대의 승자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과거 세이클럽이나 네이톤 이런 거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승자 역시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언제든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좀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다음 10년의 소통 패권은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은 카카오톡이 최근 보이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것들에 대한 시사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